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 개수, 개라고 하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데 천간은 원래는 개인데 제가 항상 여기 뒤에다 오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읽을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읽지 않고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수 이런 식으로 오행을 붙여서 읽고 있으면 되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그냥 갑목, 갑을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처음에 목인지 오행이 헷갈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약간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행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물. 그래서 수라고 하는데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물의 기운은 우리가 물상으로 봤을 때 그냥 먹는 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무더울 때 차가운 냉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들이 너무 치열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하고 수가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가 되기 때문에 수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목화토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목화토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두 축을 놓고 봤을 때는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화를 갖다가 좀 더 보충시켜주는 용도로서 목금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수가 약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고요. 화가 약할 때는 목으로서 화를 생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할 때는 수로서 화를 갖다 절제시켜주는 것이고, 또 수가 너무 왕할 때는 토로서 수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핵심은 수화에 있으면서 목금토는 수화가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고요. 또 다시 수에는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개수도 수지만 얘는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해서 음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음수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해서 얘는 양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수죠. 같은 물의 기운이면서 같은 냉기를 갖다가 띠게 되는데, 중의 음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죠. 중의 음은 바로 이 개수가 음이 됩니다. 양중의 양은 참고로 양중의 양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중의 음은 바로 이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임수가 양수이니까 임수가 음중의 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가장 음적인 것이 좋은 것이, 예를 들면은 남자가 있죠.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이죠. 그러면 상남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키도 크고 등치도 좀 있고 좀 씩씩하고 이런 남자가 상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자가 여성스럽다 그러면 남자라기보다는 조금 여성스러운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여럿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여성스러운 것이 그 여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가장 남성스러움이 남자를 대표하듯이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가장 음적인 것이 음을 대표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결코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음중의 음은 바로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했던 거 복습하게 되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의 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죠. 작고 아담한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넓고 깊은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다 내지는 아주 큰 강, 한강, 낙동강, 내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양쯔강, 양자강이라고 하나요? 그런 강들. 호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백운 호수 이런 호수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솔직한 말로 이제 규모 자체가 마른 호수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죠. 웬만한 그냥 저수지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은, 미국의 오데오라든가 이런 큰 호수 같은 데는 호수인데도 거기서 뭐예요? 여기 돌고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사는 그런, 우리 한반도만한 면적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큰 호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이 바로 임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그런 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옹달샘 같은 거 보실 수 있겠죠. 옹달샘, 깊은 산수 옹달샘, 그 다음에 뭐 작은 시냇물이라든가 시냇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수, 우리가 하늘에 기도, 정성을 어린 기도를 드릴 때 옛날 부모님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아담한 수가 바로 개수가 되는 것이고, 큰 물은 바로 임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를 우로수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양수인 임수는 바로 바다와 같은 큰 물이라고 해서 강호수 내지는 강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강호수.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임수의 특징은 신왕했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왕했을 때 어떤 성질,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충분하는 쓰나미가 있는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더라도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라고 보여요.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원령하고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음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정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로수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개수인 음수인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이거는 시험물로 음용수와 같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편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에 예를 들어서 흙이 들어가 있거나 색깔이 탁하거나 하게 되면 이건 먹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개수는 먹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함, 청량 음료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한다.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고요. 오히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한다라고 해서 기토 탁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저께 임수에 대한 복습을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이면서 우루수, 옹달샘, 시냇물, 정화수 같은 것,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가 왕했을 때는 병화 같은 것,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사주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주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임상이라고 하죠. 임상. 여러 가지 사주를 많이 보면서 이 사주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책 같은 거 좀 두꺼운 대학생 노트,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 한 페이지에다가 사주 하나씩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내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가 처자식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그런 사람들 사주를 좀 적어 놨다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좋은지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는 왜 안 좋은 일을 겪었는지 그거를 분석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명리학 실력은 아주 일치월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 이론을 좀 알아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명리학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연지가 있고요, 월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나타내면서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령이 예를 들어서 인묘진월이다, 인묘월이다.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월은 뭐가 왕하다? 수가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묘월에 목이 왕하면 당연히 토는 약해질 것이고요. 4, 5월에 화가 왕해지면 금이 약해질 것이고, 신유월에 금이 왕하게 되면은 목이 약해질 것이고, 해자월에 수가 왕하게 되면 화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진술충미월도 있죠. 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이거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5월 지나고 미월 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월령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한 그러한 기후가 될 것이고, 반대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계절이 되겠죠. 반면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하면서 따뜻한 봄이고요. 신유술월은 따뜻하진 않죠. 좀 오싹한, 약간 숙사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싹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기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바로 계절을 나타내면서 왕세와 한월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5월 같은 경우는 중하라고 해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염상절이라고, 4, 5월, 5월, 미월을 모두 염상절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5월은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되죠. 가장 화가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이르게 되면 4월에 절지요, 5월이 되게 되면 태지가 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된다, 고갈된다. 물이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물이 계속 끊임없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5월에 4, 5비월에 개수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 버리다,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 근데 수가 있으면 좀 어떨까요? 근데 수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금이 있게 되면은 개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경금이냐 신금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논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보기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강철이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왕하더라도 그 왕한 열기를 감당해낼 수가 있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여리고 부드러운 그런 금이기 때문에 화가 다시 너무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위축이 돼서 수를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다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비경급제가 있어서 이렇게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인 수가 있어서 열기를 갖다 식혀주게 되면은 금이 개수를 생하니까 원활해진다. 그래서 인성과 그 다음에 비견, 그래서 인비를 종합해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음수인 개수일간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화가 되는 것이죠.
화의 관계가 되고 수가 일간이 되고 화는 내가 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대 음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제라고 보지 않고요. 이거는 편제, 그래서 편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요. 개수가 5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한 화왕절 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 제왕한 사주다 내지는 제다신약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장간 5중에 있는 5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한적인 편제격의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화가 아니라 오중에 있는 지장과 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제격을 쓰지 않고 이 기토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7살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하고요. 왕화의 생주를 받는 기토 7살이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뜨거운 열기에 있어서 고갈도 되지만은 또 기토가 개수가 다 파극하게 되면 개수 자체가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격의 제다신약이 되거나 아니면 7살격의 제살태왕이 된다. 이거는 제살이 태왕한 태왕한 그런 사주국사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모두 일간약에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있어서 개수 자체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재성과 기토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더하여 비견겁제가 있어서 또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지만 놓고 보면 개묘일주가 되죠. 일지 자체가 이거는 개수가 묘를 보게 되면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총명, 자기 어떤 의견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표출을 잘하죠. 그래서 계묘일주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발표력이라든가 임기응변이라든가 내지는 또 사람하고 상대할 때 대인관계가 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지만은 원령 자체가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 묘목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 일간 자체가 힘이 굉장히 있을 때 묘목을 봤을 때는 묘목을 내가 식신 자체를 내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총명하고 세상 보는 눈도 맑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키도 크고 외관 굉장히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월에 태어났거나 다시 5월이 아니라 뭐 4월, 5월 내지는 임묘월 같이 목이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는 때에는 일간 자체는 약해지게 되고 식신상관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식상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간이 많이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끈 성질은 좀 낸다 하더라도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5월의 묘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수 자체가 약한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게 되면 다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의 개수가 묘를 보는 것 자체는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생시에서라든가 다른 글자에서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비견겁제를 봐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재성과 식신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묘목 자체를 본 것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잘 용도 있게 좋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신축,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것이 뭐가 되냐면 편관이 되죠. 편관, 토가 되기 때문에 편관이고 편관 7살이라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축토는 뭐다 습토가 되기 때문에 미토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더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일간이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이것이 미토를 보게 되면 우하고 옴이 합화가 돼서 더 열기가 뜨거워지게 되겠고요. 수기가 부족한 식신 묘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금 자체가 녹아버려서 아까 말씀드렸죠. 금이 있어서 술을 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을 녹이기 때문에 금이 개수를 생하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것이 축토였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지 일간. 그다음에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습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축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수 자체가 아무리 축에 뿌리를 두고 신금이 생주를 해준다 하더라도 묘목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반드시 수의 약한 수의 기운을 엄청나게 설기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가 짜여지게 되면 식신 상관은 나한테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오히려 나의 기운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다시 좀 개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시에서 일간 개수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일단 임자시, 개축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 그 다음에 임술시는 있지만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지지로 술토가 있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해시까지 이 정도 글자가 들어온다, 생시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개축시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미토라든가 술토였다라고 하면 제가 개축시를 건들지 않았을 것인데,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개축시도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로는 볼 수 있지만은 임자시라든가 경신 시 등에 비하면 개축시는 조금 꺼려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술시가 되면 임수가 시간에 투출되긴 하지만은 술토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5월에 묘술 화가 되게 되면은 더 사주를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 하나의 공력보다는 사주 전체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유시는 선생님 왜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로 이렇게 충돌되는 거는 아무리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신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5월에 묘목을 보고 간목까지 투출해서 식재가 이렇게 왕한 경우에 축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일간이 이 많은 식재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의 생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고, 개수가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의 뿌리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신유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생시로 볼 수 있겠지만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개해시, 임자시도 인성은 아니더라도 비경겁제를 받기 때문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임자시, 개해시에 아기를 낳을 수는 뭐 자연분만 아니고서는 병원에서 낳아주질 않죠. 그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경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 아기 낳는 시간도 딱 적절하죠. 경신시면은 3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되니까 이런 때 한번 택해서 출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수가 약한데 목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금방 말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을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청아리 투출하죠. 물론 이제 이 진토 자체가 이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목도 통근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목화가 너무 왕해져서 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당연히 정사무호기미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조열해지고요. 특히나 무토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화왕절에 무토기토 보게 되면 개수는 반드시 토에 의해서 매몰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